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하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일단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 말고 일반 현실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허위 사실, 사실까지도 날조해가지고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니까 가벌성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사실인 진실, 진실인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죠. 아니,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었냐면, 그 법률의 다음 조문에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익을 요건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둬야 될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다. 전혀 타인을 비방할 목적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주 그 타당한,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를 조각시킨다고 그러죠. 조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또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몇 사람에게만 전달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정보통신망,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가벌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입법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법률용어로는 정보통신망에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훨씬 더 가중되었죠, 처벌이. 그 다음에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 그것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보다 그 법정형이 2년씩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중되어 있죠. 왜냐하면 정보통신망, 사이버 공간은 훨씬 더 굉장히 입소문이 퍼지기 쉬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처벌의 법정형도 가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구성 요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한다고 할 때 그 행위의 하나하나를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꼭 이걸 구속 요건이라고 적어놔서 좀 낭패를 보는데, 구성 요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다 이제 구성 요건. 거기에 비방할 목적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할 목적으로. 근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죠. 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명예를 훼손한 거니까 그건 뭐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진실인 사실, 진실인 사실 얘기할 때에 과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러한 나쁜 범죄 사실을 밝힘으로써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재 이 진실인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든 없든 그것은 말을 못하게 하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소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상당히 궁금한데, 만약에 그 조항 자체가 만약에 없어지면 설사 안 좋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마구 그냥 그 사람의 비위를 막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거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막 떠들고 다닐 때 그 개인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냥 그런 비방을 받아도 그냥 참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막 비방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죄도 아닌데, 뭐 그냥 비도덕적인 행위면 다 죽을 죄입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것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아니고.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그 범죄자들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범죄가 된다고 써 있으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어떠한 비위 사실을 공개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 명예훼손을 당한 그 비위 사실 범죄자들이.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조항을 삭제하자는 건데, 삭제되었을 경우에 사실 적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당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되기 전까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범죄자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나는 범죄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내 명예를 훼손하고 다녀도 그냥 가만히 참고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반발을 할 겁니다. 일단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만약에 이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밝혀질 때까지는 고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마저 고소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소를 하면 일단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자가. 그래서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 건데, 그게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소는 가능하다. 저거는 허위사실로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소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소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법률 조항의 목적을 일단 생각하지 않은 그런 소원 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조항을 개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실을
제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범죄로 하지 말고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하는 절차를 두어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두면 됩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무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벌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하나 두면 충분히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도입할 때에는 그 형법에 있는 그 범죄 구성 요건의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죠.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각 사유, 뭘 조각합니까? 위법성이 없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공익을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입법에 흠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마구 사실적시에서 뭐라고 해도 바로 그냥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